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3월 21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샬럿 호네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전체 27위, 동부 14위의 샬럿, 전체 23위, 동부 11위의 인디애나입니다. 테리 로지어, 켈리 오브레 주니어, 고든 헤이워드, PJ 워싱턴, 닉 리차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샬럿이고요. 앤드류 네마드, 버디 힐드, 에런 니스미스, 조던 워라, 마일스 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인디애나입니다. 샬럿은 마틴 그리고 윌리엄스 아웃이고요. 인디애나는 두아르테, 메서린 그리고 잭슨 선수가 GTD 그리고 할리버튼은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샬럿의 우세, 2번 맞대결은 인디애나 우세, 3번 맞대결은 샬럿의 우세, 4번 맞대결도 샬럿의 우세 보겠습니다. 네, 5번 맞대결은 인디애나의 우세입니다. 일단은 지금 할리버튼이 없고요. 내일 메서린과 두아르테 선수 GTD가 걸려 있는데 잭슨이랑 두아르테는 못 나오더라도 메서린이랑 잭슨 정도만 나와줘도 인디애나가 좀 훨씬 유리한 경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할리버튼, 메서린, 잭슨 뭐 전부 다 없어도 인디애나가 뭐 미러키도 잡고 했기 때문에 내일 뭐 인디애나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샬럿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4, 디펜시브 레이팅은 116, net 레이팅 마이너스 10이고요. 페이스 99. 홈에서는 102, 120으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8입니다. 페이스 98. 5경기 승패 1승 4패, 4연패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샬럿의 진짜 문제는 수비는 상관없습니다. 수비야 어차피 시즌 초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공격이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라멜로 볼이라고 하는 좋은 1번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너무 떨어졌습니다. 공격이. 엄청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30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가 21위, 3점슛 성공률 32%, 필드골 45%, 어시스트 24.9, 턴오버 13개, 3할 평균 득점 101점, 평균 실점은 111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성적이죠. 네. 인디애나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9, 넬 레이팅 마이너스 2고요. 페이스는 101. 원정에서는 114, 114로 넬 레이팅 0입니다. 페이스 103.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6위, 3점슛 36%, 필드골 46%,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4개, 3월 평균 득점 122점, 평균 실점 125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양 팀 다 뭐 평균 실점이 더 많죠, 3월에. 하지만 인디애나랑 샬럿은 좀 다릅니다. 네, 샬럿은 테리 로지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인디애나는 사실은 뭐 여러 명 할리버튼이 없으면 여러 명의 선수가 전부 다 골을 넣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인디애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샬럿의 홈 성적은 11승 24패, 인디애나 원정 성적은 13승 22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인디애나가 2승 0패를 우세하고요. 일반 승패는 저는 인디애나 승, 그리고 샬럿 쪽으로 플러스 1.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거 인디애나 마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 기준은 232.5고요.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의 공격력이 정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언더 보고요. 풀마인과 언어보 중에는 저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인디애나가 너무너무 그 샬럿이랑 경기가 다르거든요. 그거 봐도 인디애나가 승리가 점쳐지는 경기인데 4연패 중인 팀한테 플러스 1.5밖에 못 가졌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뭐가 함정인가 싶기도 하고 뭐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인디애나가 승리할 거라고 저는 한 8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시카고 불스입니다. 전체 2위, 동부 2위의 필라델피아. 와, 진짜 대단합니다, 필라델피아. 네, 전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22위, 동부 10위의 시카고입니다.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믹시, 토바이어스 해리스, PJ 터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고요. 패트릭 베벌리, 알렉스 카루소, 잭 라빈,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시카고입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주전 4번 PJ 터커 선수 GTD, 시카고는 알렉스 카루소와 그린 선수, 자본테 그린 GTD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 우세, 2번 맞대결도 필라델피아 우세, 3번, 4번 맞대결은 시카고 우세, 5번 맞대결은 필라델피아 우세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의 TJ 터커 선수 GTD가 사실 중요합니다. TJ 터커라고 하는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빅맨도 마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마드로전 선수도 마킹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J 터커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카루소 선수의 출전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패트릭 베벌리와 알렉스 카루소라고 하는 두 명의 선수를 백코트에 세워놓고 앞선부터 수비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를 조금 손쉽게 그리고 공격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져서 결장자를 최종까지 보고 배팅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8, 디펜시브 레이팅 109로 net 레이팅은 플러스 19고요. 페이스 95. 홈에서는 124, 113으로 net 레이팅이 플러스 11입니다. 페이스 93. 5경기 승패 5승 0패 8연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마 지금 3월 net 레이팅 순위가 필라델피아가 1일 겁니다. 엄청 좋습니다. 요새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순위 3위,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순위 7위, 3점슛 성공률 39%로 1위고요. 와, 이게 팀 평균 3점슛 성공률이 39%까지 올라간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필드골 성공률 48% 7위,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3개. 굉장히 좋죠. 2대1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3월 평균 득점 125점, 평균 실점 112점으로 플러스 13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엔비드 선수가 진짜 MVP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엄청나고요. 시카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10, net 레이팅 플러스 9고요. 페이스 96. 원정에서는 122, 106으로 net 레이팅 플러스 16입니다. 페이스 97. 5경기 승패 4승 1패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도 사실은 최근 뭐 흐름이 만만치 않게 좋긴 합니다. 네, 2연승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일 그 PJ 터커나 알렉스 카루소 이 주요 선수들 두 명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23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 수비가 굉장히 좋죠.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9%.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시카고 불스는 현재 그 3점슛 성공률이랑 필드골 성공률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필드골 성공률은 뭐 최상위권 기록이고 3점슛 성공률도 상위권이거든요. 좋아 보입니다.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3개. 네, 3월 평균 득점 118점, 평균 실점은 114점입니다. 필라델피아 홈 성적은 26승 10패, 시카고 원정 성적은 13승 21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1패로 반반인데요. 저는 일반 승패는 필라델피아의 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마이너스 7.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마헨으로 할 걸로 보겠습니다. 언오버 기준은 225.5인데요.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넬레이팅 이런 걸 봤을 때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경기는 언오버가 225면 사실 생각보다 낮거든요. 근데 양 팀 다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언더가 좀 많이 낮게 잡힌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내일 주요 선수들이 전부 출전을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마헨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PJ 터커 선수가 만약 결정한다면 필마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마인이랑 언어버는 좀 고민하시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간다면 저는 필라델피아 마헨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입니다. 전체 8위 동부 5위의 뉴욕 닉스, 전체 17위 서부 9위의 미네소타입니다. 제일런 브론슨, 퀸틴 그라임스, RJ 베럿, 줄리어스 랜들, 미첼 로빈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욕이고요. 마이크 컨리,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든 맥다니엘스, 카일 앤더슨,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뉴욕의 결정자는 없고요.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워킹 부츠를 벗었다고 하거든요. 염자였는데 워킹 부츠를 벌써 벗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상태라서 GTD가 걸려 있는데 저는 사실 내일 앤서니 에드워즈 못 나올 걸로 보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네, 내일 못 나올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루디 고베어, 나즈리드, 뭐 오스틴 리버스 이런 선수들은 맨날 GTD 걸려도 나오는 선수들이라서 뭐 출전한다고 보고 제일런 노엘, 타운스 선수는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2번 맞대결은 미네소타 우세, 3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뉴욕 닉스의 약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5번 맞대결은 미네소타의 우세를 보겠지만 어차피 미네소타의 루디 고베어는 혼자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서 가져가는 우세는 크게 별다르게 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욕이 우세가 점쳐지고 저는 미네소타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 앤서니 에드워즈가 못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뉴욕 닉스가 가볍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 114,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97. 홈에서는 123, 117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6입니다. 페이스 94. 5경기 승패는 3승 2패, 현재 3연승 중에 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귀신같이 연승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5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5위, 3점슛 성공률 34%, 전체 23위, 필드골 성공률 46%, 25위,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2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 118점, 평균 실점은 114점으로 플러스 4점. 미네소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3, 디펜시브 레이팅 113, 넷 레이팅은 0, 페이스 99. 원정에서는 115, 114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1입니다. 그래도 네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네요. 최근에 미네소타 네 5경기 승패 1승 4패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1위,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9%,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5개, 3월 평균 득점 117점, 평균 실점은 119점입니다. 뉴욕의 홈 성적은 20승 16패, 미네소타 원정 성적은 15승 20패. 네,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뉴욕 닉스가 1승 0패로 우세합니다. 일반 승패는 저는 뉴욕의 승리를 보고 있고요. 뉴욕 닉스 쪽으로 마이너스 7.5의 핸디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는 뉴욕의 마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229.5인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만약에 출전을 못한다면 뉴욕 닉스의 마힌이 될 것 같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차라리 오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뉴욕 마힌을 추천드리겠지만 내일 최종 결정자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버와 풀마힌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승리는 아무튼 뉴욕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네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전체 29위, 서부 15위의 휴스턴, 전체 14위, 서부 7위의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캐년 마틴 주니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알프렌 생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휴스턴이고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난테 디비첸조, 드레이먼드 그린, 케번 루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휴스턴에 현재 결장자는 없고요. 골든 스테이츠는 루니 선수가 GTD, 위긴스, 게리 페이튼 2세, 타이제롬, 이거달라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인 1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2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맞대결은 네, 3번 맞대결 반반, 4번 맞대결도 반반 또는 골든 스테이츠 우세. 최근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자스주 잘해서. 네, 5번 맞대결은 휴스턴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뭐 개개인 면면만 봤을 때는 휴스턴이 비빌 수 있어도 네, 팀적으로 봤을 때는 골든 스테이츠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골든 스테이츠의 원정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이 좀 있어서 사실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골든 스테이츠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네, 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 117, 페이스 96입니다. 홈 기록은 동일합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3점슛 성공률, 필드골 성공률 전부 최하위 기록입니다. 네, 하위권 기록이고요.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6개, 3월 평균 득점 114점, 평균 실점 115점입니다. 좀 이제 뭐 열심히 헛슬과 그리고 인사이드 공격 그리고 리바운드를 잘 따는 팀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팀들한테는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고전을 했죠. 네, 뉴올리언스. 골든 스테이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9, 넷 레이팅 마이너스 2고요. 페이스 102. 원정에서는 117, 128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1입니다. 페이스 102. 요새 뭐지? 그 골든 스테이츠 홈이랑 원정 성적이 왜 다른지 분석하시는 글들 또는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신기합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5경기 승패 2승 3패 3연패 중입니다. 원정 나오자마자 3연패입니다. 대단합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1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18위, 3점슛 성공률 38%로 전체 3위 기록이고요. 필드골 성공률은 47%, 13위 기록. 어시스트 29개, 턴오버 16개. 3월 평균 득점 117점, 평균 실점 119점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 휴스턴보다 마진이 안 좋습니다. 득점 마진이.
휴스턴 홈 성적은 12승 25패, 골든스테이트 원정 성적은 7승 29패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골든스테이트가 3승 0패로 우세한데요. 휴스턴이랑 경기 한 번 했을 때에도 휴스턴이 사실 경기를 잘 따라갔거든요. 한 4점 차, 5점 차 정도로만 패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뭐 이제 뭐 위긴스도 있었고 지금 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승패는 저는 골든스테이트 승, 휴스턴 로켓츠 쪽으로 플러스 9.5의 핸디가 있지만, 휴스턴이 이제 그 백투백 경기 때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의 마해, 그리고 언어버는 237.5가 잡혀 있는데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언어버, 그 풀마인 핸디가 너무 높아가지고.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차라리 간다면 언더를 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네, 이거는 뭐 골든스테이트 마헨 언더. 저는 뭐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닐 것 같은데, 굳이 간다면 저는 언더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전체 6위, 서부 9위에 서부 3위에 멤피스, 전체 13위, 서부 6위에 댈러스입니다. 타이어스 존스,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다비아 틸만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고요.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레지 블럭, 막시 클리버, 드와이트 파이어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멤피스는 JJJ, 자렌 잭슨 주니어가 일단 GTD가 걸려 있는데 출전 여부가 엄청 중요합니다. 현재 멤피스 제 생각에 1옵션입니다. 네, 멤피스의 1옵션, 그리고 멤피스의 공격도 주도할 수 있고 수비도 주도할 수 있고, 지금 스티븐 아담스 그리고 뭐 브랜든 클락 이런 벤치 선수들, 빅맨 자원들이 싹 다 아웃이기 때문에 자렌 잭슨 주니어 빠지면 멤피스 답이 없습니다, 내일. 네, 스티븐 아담스 아웃. 자모란트는 징계가 끝났는데요. 아직 출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윌리엄스 아웃.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모리스 선수 다 GTD 걸려 있습니다. 주전 1, 2번 맞대결은 댈러스 우세, 3번 맞대결은 멤피스 우세, 4번 맞대결도 멤피스 우세, 5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이 GTD가 많이 걸려 있어서 이 경기는 지금 쉽사리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댈러스는 내일 돈치치랑 카이리 어빙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렌 잭슨 주니어는 지금 따로 이런 뉴스 기사 없이 GTD가 걸렸기 때문에 내일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자렌 잭슨 주니어 내일 못 나오면 멤피스 그냥 집니다. 네. 멤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3, net 레이팅은 플러스 4고요. 페이스 99. 홈에서는 126, 117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9입니다. 페이스 97. 5경기 승패 4승 1패 2연승 중에 있는 멤피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위,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성공률 47%, 네,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3개. 그래도 어시 턴오버 비중이 나쁘지 않네요. 3월 평균 득점 116점, 평균 실점은 114점으로 플러스 2점입니다. 댈러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 디펜시브 레이팅 115, net 레이팅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 96. 원정에서는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1로 어빙이 이제 일단은 그 복귀한 이후에 나쁘지, 지금 괜찮죠, 계속 경기가. 페이스 96. 5경기 승패 2승 3패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7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23위,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2개입니다. 3월 평균 득점 116점, 평균 실점은 117점으로 마이너스 1점입니다. 지금 일단은 멤피스 홈 성적이 29승 5패로 거의 안 졌거든요. 자렌 잭슨 주니어만 나오면 저는 멤피스가 승리를 간단하게 그리고 어렵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 말씀드리면 자렌 잭슨 주니어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치치 어빙 말고도. 댈러스 원정 선적은 14승 21패. 일반 승패는 멤피스 승, 멤피스 그리즐스 쪽으로 마이너스 2.5 핸디가 있는데, 멤피스 저는 마헨, 그리고 언어버는 229.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치치와 어빙은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댈러스가 서부 6인데 이제 7위로 떨어지거나 하는 순간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서부 6위나 5위로 5위를 노력할 거라 댈러스는 어떻게든 나와서 승리를 좀 가져가야 되고 멤피스는 서부 3위라서 아직까지 뭐 플레이오프는 안정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모란트도 없기 때문에 빅맨 자원의 안전이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뭐 알다마나 데이비드 로디 막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빅맨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자렌 잭슨 주니어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디포이 막 후보로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의 출전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거 보고 결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전체 22위 서부 11위의 유타, 전체 6위 서부 2위의 세크라멘토입니다. 테일런 홀튼 터커, 오차이 악바지, 라우리 마카넨, 켈리 올리니, 워커 캐슬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유타고요. 디에런 팍스, 케빈 어터, 에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도모타스 사보니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유타는 마카넨 선수가 GTD가 걸려 있습니다. 네, 조던 클락슨 아웃, 섹스턴 선수 아웃이고요. 세크라멘토는 케빈 어터 GTD, 트레이 라이스 GTD입니다. 일단 유타에 마카넨이 빠지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타는 그냥 집니다. 여기도 마카넨이 멤피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처럼 1옵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지고요. 마카넨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케빈 어터와 트레이 라이스가 GTD인데 이 두 선수는 못 나와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 우세, 2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의 약 우세 또는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는 악바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3번 맞대결은 유타의 우세, 4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 우세, 5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 117,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 101. 홈에서는 124, 123으로 넷 레이팅 플러스 1입니다. 홈에서 확실히 요새 좋죠, 유타.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5위,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5개, 턴오버 15개, 한말 평균 득점 117점, 평균 실점은 121점, 마이너스 4점입니다. 세크라멘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9, 디펜시브 레이팅 115로 넷 레이팅 플러스 4고요. 페이스 101. 원정에서는 117, 111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6입니다. 이게 한때는 세크라멘토도 원정에서 좀 약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부터 한 것 같은데 원정에서도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원정 기록이 더 좋습니다. 네, 페이스팩. 5경기 승패 4승 1패 3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24위. 양 팀 다 공격력은 좋고 수비력은 안 좋습니다. 네, 엄청난 화력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마카넨 선수가 아무튼 굉장히 필요합니다. 유타는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성공률 49%의 세크라멘토,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4개입니다. 기록 좋죠. 네, 어시스트가 굉장히 많고요. 3월 평균 득점 123점, 평균 실점은 118점으로 플러스 5입니다. 유타 홈 성적은 21승 13패, 세크라멘토 원정 성적은 22승 13패. 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세크라멘토가 2승 0패로 우세하고요. 일반 승패는 저는 세크라멘토의 승, 그리고 유타 제즈 쪽으로 플러스 6.5 핸디가 잡혀 있는데 세크라멘토의 저는 마헨승, 언어번은 237.5인데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크라멘토 그리고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타 제즈가 홈에서 사실 굉장히 좋고 마카넬이 만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마카넨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크라멘토 킹스의 마헨이 조금 더 좋은 픽일 것 같고요. 마카넨이 나온다면 오버가 좀 더 좋은 픽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이제 일단 결장자를 보고 최종 결장자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월 21일 경기 분석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